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청와대가 뜬금없이 공직기강 회의를 단속하겠다면서 청와대 총리실 감사원 합동으로 전 부처 공무원에 대한 감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기 4년차 직무군이라고 할 수 있는 공직사회 군기잡기, 그 배경에 대해서 이종건 전 델리안 편집국장님과 속내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반부패 비서관이 주도해갖고 공직감찰에 나서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청와대뿐만 아니라 총리실 그리고 감사원까지 네. 총동원돼가지고 공직감찰을 하겠다는데 배경이 뭘까요? 일단 아까 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집권 후반기, 집권 한 4년 차나 5년 차 정도 되면 사실은 기강이 해이해지는 건 맞습니다. 예. 공무원들이 일도 잘 안 하고, 왜냐하면 지금 1년 몇 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다음 차기 정부로 넘어가면 사실 전혀 기조가 또 바뀌거든요. 예. 같은 진영의 대통령일지라도 전혀 사실 기조가 바뀝니다. 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그 정부들을 비교하시면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 4년차나 5년차에 언제나 공직기강 해이와 관련된 이런 식의 어떤 보도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건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코로나 국난 극복 기조에 배치되는 무책임한 언동을 지금 감찰하겠다, 이러겁니다. 예. 언동을 감찰하겠다, 무책임한, 이게 왜 지금 나왔을까요? 저는 아주 이 대자비가 하나 있습니다. 2019년도 8월입니다. 김조원 민정수석 있지 않습니까? 민정수석이 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공직기강이 해이해졌으므로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전 공무원들을 지금 다지기에 나섭니다. 이번에도 뭐 선제적으로 이렇게 차단한다고 똑같은 얘기. 똑같은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두 번 다 오버랩 되는 건 뭐죠? 그때도 그 다음에 사실 조국이라는 사람의 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이번엔 추미애 위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 사회라는 게 어떤 사회냐면 이겁니다. 온갖 사실 정보를 다 갖고 있고 또 온갖 지시를 다 받습니다. 근데 이 지시라는 건 정치적인 지시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정책적 지시라기보다는 예를 들어 장관들이 다 정치인들이고 또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시가 사실은 정치적인 일들도 많거든요. 특히 국방부라든지 지금 관련된 법무부라든지 문체부도 관련돼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때 외교부도 관련이 있습니다. 딸이 지금 비자 문제 있잖아요. 그러네요. 여기서 외교부가 딸 비자를 사실 그랬습니다라고 누군가 밝히기 시작하면 또 무너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무책임한 언동이라는 건 뭐냐면 국난 극복 기조라는 건, 국난은 우리 대한민국을 뜻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뜻하는 거죠. 자기들이 문재인 지금 정권. 자기들 정권이 지금 그렇죠. 국난이 아니라 뭐라고 하나요? 정난을 당했다게 하나. 그러니까 자기네 정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입을 막아야 된다. 이게 지금 사실 그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뜬금없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고, 지지율 떨어지는 거는 기강이 해이해진 게 법무부 장관이 지금 흔들어서 국가의 기강, 군의 기강이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의 본질이 거기에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더 이상 예를 들어서 제보가 없고 더 이상 큰 어떤 데미지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일단 공무원 입부터 막자 라고 해서 민정수석실에서 회의를 한 걸 아예 언론에 이렇게 공개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미애 아들 사건과 관련해서 국방부라든가 문체부, 외교부 이런저런 데서 자료가 흘러나가고 야권이 저렇게 공세를 지금 펴고 있다는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슬슬 흘려나간다. 그런데 지금 곧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내년에는 재보선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임기 말로 들어가면은 공직자들도 소위 양다리 걸치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딱
차단막을 치겠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적폐 운운하면서 지난 3년간 정권 초기에 온갖 공무원들한테 다 우리한테 협조를 해. 지난 정부 때 뭐 잘못했는지 다 적어. 거의 그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탁탁 털면서. 그래갖고 그 캐비넷 다 열게 하고 그다음에 지난 정부에서 지시했던 거 전부 다 쓰게 하고 하면서 거기서 적폐를 찾아낸 행태가 자기네들의 행태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똑같은 예를 들어서 뭐 언론 탄압이라든지 혹은 기타 뭐 외교부의 어떤 뭐 그런 청탁이라든지 또는 이런 모든 것들을 공무원들은 지난번에 왜 신재민 사무관 기억하시죠? 예. 그때 이렇게 발언했잖아요. 기재부에. 그 공무원 사회에서 이미 다친 거를 봤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지시가 왔을 땐 꼭 기록을 해라. 왜냐하면 내가 안 다치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예. 그게 바로 공무원 사회가 지금, 이게 또다시 다칠까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움직임. 그러니까 그렇게 공무원들이 다, 이런 지시를 했다라고 쓴 것들을 공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지금 작업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공무원들도 입담속어를 해야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여론도 매우 심상치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죠. 하나는 역시 레임덕으로 들어간 거 아니냐. 되게 4년차 지구군이 바로 이런 겁니다. 레임덕이 들어가면서 기강을 다스린다 뭐 한다 하면서 감찰 같은 걸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역시 문재인 정권도 지금 큰 소리는 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정책 실패라든가 거기에 잇따른 고위공직자들의 이런 비리 의혹 때문에 레임덕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국민들한테 우리가 이런 상황이다 뭐 이런 걸로 봐야 하지 않나요? 예, 저는 징조가 두 가지로 보이는 게요. 하나는 저 의사협회와 관련돼서 한 발 물러서는 거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당연하지만 사실 이 정부는 한 번도 물러선 적이 없거든요. 그때 공무원들이 뭘 느끼겠습니까? 이 정부 힘 빠졌네? 라고 당장 느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입니다. 질병관리청 그 차관이에요. 청주에 있어요. 물론 정은경이 뭐 열심히 하고 뭐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건 맞습니다만 달려가서 영웅이라고 추켜 세우는 행위 자체는 사실 그렇게 일반적인 어떤 대통령이 할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매우 이례적인 일이죠. 비상이 걸렸는데 더군다나 그 다음에는 2만 원 주는 걸 갖고 위로이자 정성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지금 비판을 받으면서도 욕을 먹으면서도 이 국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던 노무현 대통령과는 완전히 딴판이다. 완전히 퍼블리즘적 행태예요. 아니 그게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세금입니다. 근데 그걸 정성이라고? 아니, 자기 주머니에서 주는 것처럼 마치 정성이라고 뭐 위로를 한다고 하는데 아니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고 그 돈 주는 거예요. 정책적인 수단이잖아요. 그것도 지금 국가 부채를 끌어다가 국채를 하는 건데 정성이다, 위로다, 영웅이다 이런 표현과 이런 행보로 보이는 건 지금 자신이 위기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기니까 이 지주로 어떻게든 붙잡아야 되고 그런 퍼블리즘적 행보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 이 위기의식의 발로가 이번에 공직기강을 운운하는 그런 뭐랄까요 공안정국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만만한 게 공무원이냐. 지금 비리 여러 가지 전국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장관이고 국회의원 아닙니까? 조국, 추미애, 윤미향, 이상직, 김홍걸.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요. 뭐 김홍걸은 저희가 엊그저께 뭐 좀 따로 다뤘습니다만 특히 이상직. 지금 민주당 의원 아닙니까? 전주. 그렇죠. 예. 이분은 이스타 항공 사실상 오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여야 가리지 않고 인간성이 틀려먹었다. 도덕성 문제다. 여러 가지 비판이 지금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은 정말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대기업이라든지 또는 재벌이라든지 또는 기업의 행태, 기업인의 오너들의 행태에 대해서 얼만큼 비판을 하고 온갖 법을 만들어서 그런 기업인들의 그 행태에 대해서 제약하고 규제를 하려고 해왔습니까? 지금 이스타항공 이상직 의원 이 문제 수개월째 또는 수년 전부터 배태해둔 문제고 노조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 노동자들의 얼마나 여러 그 기관이나 언론에 호소를 했습니까? 그런데 수개월째 월급 한 번도 안 주고 이번에 해고를 했어요. 605명, 그렇죠. 600명을 아주 집단 그것도 항공사. 이메일로 해고를 해버렸다. 그렇죠. 항공사 직원들이요. 자기 아들은 지금 뭐 아마추어 골프 선수라나 뭐 외국에 유학가 있죠. 그래요? 그런데
민주당 사실 최근 들어서나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하지 수개월째 항공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 뭐 당론으로 무슨 뭐 제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뭐 얘기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죠. 노동자 편이라고 맨날 얘기하고 노동자 편이라고 맨날 규제를 해왔던 그 당이 아직도 지금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당론 하나 지금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까지도 비판하고 나섰고 뭐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고 당내에서도 신동근 최고위원이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있고 김현미 장관까지도 지배구조 뭐 이런 개편이라든가 M&A에 저신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유감을 표명을 하고 나선 상황 아닙니까? 거기다가 본인의 재산만 해도 212억 6천만 원을 신고를 했습니다. 이게 뭐 시세로 따지면 엄청난 돈일 거예요. 그렇죠. 자기 돈은 그렇게 갖고 있으면서 체불 오고 항공사는 파산 상태로 만들고 거기다가 대량 해고까지 이렇게 시키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상직에는 무슨 백이 있느냐? 우리 잘 알잖아요. 그 문재인 대통령 사위 사무신가? 네. 그 사람 뭐 태국에 취업하고 이런저런 거 할 때도 이상직이가 편의를 봐줬다라는 도왔다는 의혹을 거고. 받고 있죠. 또 최근에 노조에서도 또 공개를 했잖아. 지난번 그 문재인 대통령 대선 경선 때도 그 이스타 항공 뭐 직원들 동원해가지고 무슨 당원들을 모았다든가 뭐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의 빚이 아니라 이건 진짜 빚을 진 거 아니냐.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중소기업 진흥공단 이사장도 시켜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그 말썽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공천까지 주고. 네. 그러니 국회의원들이 짜보면 입맛인데 괜히 이상직이 뭐 민주당 내에서도 건드렸다가 문재인한테 찍힐까 봐서 입 딱 다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당이? 그렇죠. 이런 행태들을 보면 사실 공무원들은 정말 속이 끓을 겁니다. 월급 다 해서 재난지원금에 내야 된다. 1차 재난지원금도 공무원들 그 왜 연가수당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 전체 국가 예산에서 떼어서 이 재난지원금에 포함시켰죠.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또 피해는 피해대로 코로나19에 사실 이 의료진만이 아니라 동원된 건 사실 공무원들입니다. 일선 공무원들. 그런데 이 이상직 의원 같은 그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줬다고 해서 옹호를 하고 자신들은 입 다물게 하고 뻑하면 돈 내놓으라고 하고 그러면 공무원들은 지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 시청자 여러분. 뭐 청와대가 공직기강을 바로 잡는다는 것 자체가 뭐 타다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공직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핵심, 최고위직에 있는 이 공직자들의 비리 의혹이 문제가 핵심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상직 의원이나 이런 사람처럼 대통령과 뭐 특별한 관계 이런 것들이 알려진 사람들은 그런 국민의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직기강을 또 핑계 대갖고 이 정권이 공안정국을 만들어서 정치권에 대한 어떤 외압을 가하려는 것도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눈을 부릅뜨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